빰빠라밤빰빰빰 빰빠라밤빰빰 빰빠라밤빰빰빰 빰빠라밤빰빰. 오늘은 2025년 11월 17일 오후 7시 4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큰 따님 윤경에게 읽어줄 내용은 잘한다고 자만하지 마라. 조금 잘한다고 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로 읽어줄 건데 힘을 빼고 살아라. 조금 잘한다고 자만하지 마라. 힘을 빼고 살아라. 이 두 가지를 읽어주겠습니다. 오늘 여기 대한민국 수원에 나시는 수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일 모레까지 쌀쌀하다고 합니다. 모레까지는 쌀쌀하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촌장인 내가 글을 읽어 주겠습니다. 똑똑하고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흔히 빠지는 착각이 있다. 바로 자신의 재능이 영원할 거라 믿는 것이다. 글을 잘 쓰거나 말재간이 좋거나 눈치가 빠른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서 앞서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교만으로 변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만은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정된 환경에서 같은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자신이 최고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노력 없는 재능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 마련이다. 정영학용 선생은 젊었을 때 체질만 믿고 교만하면 나이 들어서는 무능하고 흐릿해진다고 말했다. 재주는 일종의 초기 자산과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처럼 관리하지 않으면 점차 줄게 된다. 그래서 자주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과거에만 매달려 한때는 잘 나갔다가는 말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특출난 재능이 있는가 보다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고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올바른 도리를 따랐다. 이처럼 항상 내가 부족한 점이 있고 세상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기고만장하기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혼자만의 틀에 갇혀 배움을 멈춘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한때 빛나던 체주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정약용은 배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배움이란 무엇인가? 배움이란 깨닫는 것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잘못된 점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잘못된 점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올바른 말을 통해 깨닫는 것이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쥐를 가리켜 옥동이라고 말했다가 이내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이것은 쥐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또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말했다가 이내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이것은 사슴이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미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뉘우치고 이를 고쳐야 비로소 이것이 배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 누군가 내가 아무리 체주가 뛰어나 잘 하더라도 나를 위해 그것이 잘못되었고 말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배움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남들보다 내가 잘났다고 재능이 많다고 우쭐하지 말자. 우쭐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내주는 순간 배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재능들을 썩히게 되고 패배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겸손해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에 누구의 말이든 듣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젊었을 때 재주만 믿고 구여만 하면 나이 들어서는 무능하고 흐릿해진다. 젊었을 때 재주만 믿고 교만하면 나이 들어서는 무능하고 흐릿해진다. 오늘 내용은 길지가 않아가지고 힘을 빼고 살아라는 것으로다가 이 책을 마감하겠습니다. 힘을 빼고 살아라. 뭐? 또 이것이 나라서. 마지막으로다 이 책에 읽어주는 겁니다. 이 책. 결국 또 다음에 책을 읽는다면은 다른 내용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힘을 빼고 살아라.
무의자연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며 살아가라는 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힘을 준다. 잘 살아야 하고 잘 보내야 하며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늘 건강하고 늘 건장하고가 아니라 긴장하고 앞서 걱정하며 무언가를 쥐어놓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자발해보려는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다. 물을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삶도 너무 움켜쥐면 잡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새어 나가게 된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지 않을 때는 무의의 마음으로 사는 방법도 필요하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살아가는 태도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며 괴로워하기보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며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했다. 잡념이 생기면 휘저어 보내라. 다시 떠오르면 또 휘저어 보내라. 그래도 더 떠나지 않으면 억지로 쫓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것이 곧 다스립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잡념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거나 그대로 둘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 힘들어서 짜증내고 화내는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다. 연인이 되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속이 뒤집히는 것이다.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 현실 앞에 잡념이 떠오를 때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계속 떠오르면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그냥 놔두면 된다. 슬픈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 슬픔에 잠겨 울어도 되고 짜증나는 일이 계속 생기면 짜증을 내도 된다. 그럼 성장한 내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억지로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결국 나만 지치게 된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손에 꽉 쥔 것을 놓아야 비로소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듯 마음도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다. 그래서 팍팍한 오늘날 우리는 너무 애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있어도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일 줄 아는 사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생은 너무 밀어붙일수록 거칠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보자. 잘하려고만 잘하지 말고 잘 쉬는 법도 배워야 더 성장하고 나갈 수 있다. 우리 인생이 변화하려면 무언가 큰 차이가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도 마음도 일도 큰 뜻도 다 한끗 차이다. 그러니 유독 잡념이 많다면 조금 힘 빼고 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님이 좋은 거를 남기신 것은 그래도 떠나지 않으면 억지로 쫓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것이 곧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입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으면 억지로 쫓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것이 곧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정약용 선생이 집중적으로다가 인생명언 3가지를 읽어주겠습니다. 인생명언 하나, 성품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보고 듣고 접하는 것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보고 들은 것이 많으면 성품도 맑고 탁하면 성품도 탁하다. 두 번째, 가득 차 있는 것은 공기이고 그것이 움직이면 바람이 된다. 움직일 힘을 지녔지만 스스로 접어 품고 있으니 겉으로는 고요하나 그 속엔 바람이 잠들어 있다. 또 3번째, 받아들일 때는 비록 몸을 낮추고 구부리더라도 베풀 때는 바르고 곧게 한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포용되는 존재이되 결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는 않는다. 이것으로서 대단원의 정약용 선생님이 쓴 책 큰 뜻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끝입니까? 하나를 내니까 또 이렇게 좋은 글이 또 있다. 그래서 요거마저 다 읽어주겠다. 우리가 인생을 다시 보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생이 힘들다고 하지 마라. 정약용은 경상도 포항 장진기와 전라도 강진에서 18년을 유배에 있어서 가족과도 떨어져 고독 속에 살았다. 불경평하다고 쉽게 말하지 마라. 정약용 선생님은 억울한 정치 탄핵으로 벼슬을 빼앗기고 차가운 섬처럼 고립된 강진 땅에서 하루를 견뎠다.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그는 유배지에서조차 학문을 멈추지 않았고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며 세상을 준비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낙담하지 마라. 그의 생각은 당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 지금의 애로움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정약용은 가장 애로운 시절에 자신을 단련했고 그 고덕이 훗날 위대한 사상을 길러냈다. 너무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57세 이후 목민심서, 험험신서 등 주옥같은 저서를 남겼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짐을 못 보냈는데 너에게 보낸 짐 속에는 목민심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다가 내가 어떻게 준비할지는 모르지만은 목민심서도 거기에 좋은 뜻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시간 날 때마다 들춰보기 바란다. 그리고 너의 지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를 부모로서는 바랄 뿐이다. 고맙다. 경청해줘서 고맙다. 우리 큰딸 꼭 성구에서 들어올 것을 아빠는 계속 기도하겠다.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빠이빠이야 빰빠람빰빰빰빰빰빰빰 간짜라 간짜 깐짠 짠짠짠짠